모터스포츠 종목 중 최고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F1이죠. 그런데 이 F1보다도 높게 쳐주는 모터스포츠 최고의 단일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르망 24시인데요. F1에 이제 막 입문한 팬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이 르망 24시는 모터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이스이자 F1의 모나코 그랑프리, 인디카의 인디애나폴리스 500과 함께 모터스포츠 트리플 크라운으로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큰 대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르망 24시는 한국 팬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여겨지는데요. 바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이 대회에 도전하기 때문이죠. 대체 르망 24시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F1보다 높게 쳐주고 제네시스는 왜 이 대회에 참가하려는 걸까요? 제네시스의 르망 24시 도전을 응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WEC와 르망 24시 입문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네시스의 WEC 진출에 대한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우측카드를 클릭해 해당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모터스포츠 최고의 이벤트 르망 24시를 이해하려면 먼저 올 시즌부터 제네시스가 참가하는 WEC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WEC는 FIA 월드 인듀어러스 챔피언십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세계 내구 레이스 챔피언십입니다. F1이 누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를 겨루는 레이싱 종목이라면 WEC는 거기에 더해 그 속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겨루는 레이싱 종목이죠. F1은 보통 2시간 안팎의 레이스로 펼쳐지고 한 명의 드라이버가 한 대의 차를 몰아 정해진 랩수를 가장 빨리 달리는 순서대로 레이스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반면 WEC는 6시간, 8시간, 많게는 24시간 등 각 라운드별로 정해진 시간 동안 누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렸는가로 레이스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보통 한 차량당 2~3명의 드라이버가 번갈아 타는데 누구 하나만 잘 달려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드라이버가 빠르고 안정적이어야만 하죠. 또한 오래 달리는 만큼 차의 내구성, 연료 전략, 타이어 관리, 피트스톱, 수리 능력, 팀 전체의 운영 능력까지 여러 가지를 다 갖춰야만 비로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WEC가 F1과 다른 또 다른 특징은 여러 클래스의 차량이 동시에 트랙 위를 달린다는 건데요. F1은 모든 팀들의 차가 동일한 규격으로 참가합니다. 물론 팀마다 차의 성능 차이야 조금씩 있겠지만 FIA가 정한 F1의 차량 규정에 맞춰 각 팀들이 차량을 개발하고 레이스에 출전하죠. 그런데 WEC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다른 여러 클래스의 차들이 한 트랙에서 동시에 달립니다. 올해 풀시즌 참가 차량은 총 35대이며 차량의 클래스는 하이퍼카와 LMGT3 두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먼저 하이퍼카 클래스는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기 브랜드의 기술력과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 도로용 차와는 거리가 먼 낮고 넓은 차체, 거대한 공기역학 구조, 닫힌 콕핏까지 말 그대로 WEC만을 위해 만든 미래형 프로토타입 레이스카에 가깝죠. WEC의 전통 강자 토요타, 50년 만에 WEC에 복귀해 정상을 차지한 페라리, 독일의 BMW, 프랑스의 푸조와 알핀, 영국의 에스턴 마틴, 미국의 캐딜락, 그리고 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올 시즌 하이퍼카 클래스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LMGT3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쪽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GT카들입니다. 페라리, 포르쉐, 렉서스, 맥라렌, 메르세데스 AMG 같은 GT3 기반 차량들이 달리는 클래스입니다. 물론 실제 차는 완전히 레이스용으로 개조되어 있지만 이미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아는 슈퍼카나 스포츠카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LMGT3를 볼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차량을 보다 보면 페라리, 포르쉐, 맥라렌 같은 익숙한 브랜드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이 차량들 모두가 제조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LMGT3는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만든 GT3 차량을 전문 레이스팀 혹은 고객 파트너팀이 운영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맥라렌 차량은 게러지 59이 운영하고 BMW는 팀 WRT, 페라리는 AF 코르세 계열팀, 포르쉐는 만타이 같은 팀이 맞는 식이죠. 그러니까 하이퍼카가 제조사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최상위 클래스라면 LMGT3는 우리가 아는 슈퍼카 브랜드의 GT3 차량들이 각 전문팀의 운영 능력과 드라이버 조합으로 싸우는 클래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WEC 라운드는 하이퍼카와 LMGT3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르망 24시 대회 안에서 LMP2 클래스가 추가됩니다. LMP2는 르망 프로토타입 2의 줄임말인데요. 외관상으로는 하이퍼카처럼 낮고 날카로운 레이스카이지만 성능과 규정상으로는 하이퍼카 아래에 있는 르망 24시 전용 클래스입니다. 제네시스는 올해 WEC 하이퍼카 클래스에 풀시즌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 LMP2 클래스로 르망 24시 대회에 참가하며 WEC 운영에 대한 경험과 감각을 익히기도 했죠. 이렇게 여러 클래스의 차량이 같은 시간, 같은 트랙 위에서 함께 달리다 보니 하이퍼카는 더 느린 클래스의 차들을 계속 추월해야 하고 GT카들은 자기 클래스 안에서 경쟁하면서도 뒤에서 날아오는 하이퍼카를 신경 써야 합니다. WEC와 르망을 처음 볼 때 가장 낯설지만 동시에 가장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바로 한 경기 안에서 여러 개의 레이스가 동시에 펼쳐지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럼 WEC 경기는
경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기본적인 구조는 F1과 비슷합니다. 르망 24시를 제외한 통상적인 레이스 주간에는 금요일 프랙티스 1, 2, 토요일 프랙티스 3와 퀄리파잉, 하이퍼폴, 일요일에 본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프랙티스는 말 그대로 트랙 데이터를 쌓고 차량을 세팅하며 전략을 준비하는 세션이고, 퀄리파잉은 각 클래스별로 스타팅 그리드를 정하는 세션입니다. 여기서 12위 이내의 기록을 작성한 차량은 하이퍼폴이라는 추가 세션을 통해 앞쪽 그리드를 최종적으로 정하는데요. F1으로 치면 일종의 퀄리파잉 Q3인 셈이죠. 르망은 참가하는 차량이 훨씬 많다 보니 상위 15대가 하이퍼폴 1, 2를 거쳐 그리드를 정합니다. 하지만 WC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결승 레이스입니다. F1에서는 퀄리파잉 순위가 본 레이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추월이 어려운 트랙에서는 퀄리파잉 순위가 대부분 레이스 순위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WC는 다릅니다. 물론 앞에서 출발하면 유리한 건 맞지만 6시간, 8시간, 그리고 르망처럼 24시간을 달리는 레이스에서는 출발 위치만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참 선두를 달리던 차가 기계 문제로 차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초반에 뒤처졌던 차가 꾸준한 페이스와 안정적인 전략으로 다시 상위권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WC는 정해진 랩수를 먼저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거리를 달린 차가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끝까지 빠르게 버텼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WC의 2026 시즌은 총 8개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흐름은 르망 24시를 기준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즌 초반의 이몰라와 스파는 르망을 향한 일종의 준비 과정입니다. 특히 스파는 르망에서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시즌의 정점이 바로 르망 24시입니다. 이 경기 하나를 위해 제조사들은 엄청난 자원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르망이 끝난 뒤에는 쌍파울르, 론스탈르망, 후지, 카타르, 바레인으로 시즌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챔피언십 싸움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WC는 단순히 여러 내구 레이스를 모아놓은 시리즈가 아니라 르망 24시를 중심축으로 시즌 전체가 움직이는 챔피언십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WC의 포인트 제도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WC는 레이스 길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6시간 레이스에서는 우승하면 25점, 2위는 18점, 3위는 15점을 받고, 카타르와 바레인은 우승이 38점, 2위가 27점, 3위가 23점이지만 르망 24시에서는 우승하면 50점, 2위는 36점, 3위는 30점이나 받습니다. 일반 6시간 레이스에 거의 2배에 가까운 포인트가 걸려있는 만큼 단순히 명예만 큰 레이스가 아니라 챔피언십 판도 자체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르망 24시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질까요? 르망 24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르망 인근의 라사르트 서킷을 무려 24시간 동안 쉼없이 달리는 자동차 경주로 완주 자체도 쉽지 않은 극한 중의 극한의 레이스입니다. 1923년에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회가 이어진 사실상 내구 레이스의 기원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스포츠카 레이스인 만큼 그 인기와 위상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제조사와 팀, 드라이버들이 이곳에서 우승하기 위해 도전했고, 여기서 우승을 차지한 팀과 선수들은 모터스포츠 역사의 전설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르망 24시는 F1의 모나코 그랑프리, 인디카의 인디애나폴리스 500과 함께 모터스포츠 트리플 크라운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르망은 단순한 속도만이 아니라 차와 사람, 그리고 팀 전체의 내구성을 증명해야 하는 레이스인 만큼 모터스포츠 단일 대회 중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고 있죠. 심지어 WC 종합 우승보다 르망 24시 우승을 더 높게 쳐줄 정도입니다. 르망 24시가 열리는 라사르트 서킷은 한 바퀴가 약 13.6km인데요. F1에서 가장 긴 트랙 중 하나인 벨기에 스파프랑코샹이 약 7km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르망은 그 2배나 되는 길이의 서킷을 심지어 24시간 동안 전력으로 달리는 셈이죠.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차는 387바퀴, 거리로 환산하면 5272km를 24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극점까지가 5000km인데 그보다 더 많이 달린 셈이죠. 라사르트 서킷은 상설 서킷 구간과 일반 공도 구간이 결합된 형태의 서킷으로 평소에는 평범한 도로로 쓰이던 구간이 레이스 기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카들이 달리는 무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서킷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간이 바로 뮬산 스트레이트인데요. 직선 구간의 길이가 무려 6km에 달하는 현역 레이싱 서킷들 중 가장 긴 직선주로죠. 과거에는 이 뮬산 스트레이트를 무려 시속 400km로 달리는 차들도 있었지만 르망 전차에서 일어났던 사망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이곳에서 일어났을 만큼 너무 위험하다 보니 현재는 안전을 위해 2km마다 CKN을 배치하는 형태가 됐죠. 르망 24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속도가 다른 여러 클래스의 차들이 동시에 달립니다. 심지어 르망만을 위해 추가로 참가하는 클래스와 차량도 있는 만큼 수많은 차량들이 한 대 뒤엉켜 24시간 동안 트럭기를 누빕니다. 그러다 보니 르망에서는 단순히 빨리 달리는 능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추월할지, 어디서 기다릴지 등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 24시간이나 달리는 만큼 어떤 이슈가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22시간을 잘 달리고도 마지막 1시간에 차가 멈출 수도 있고 23시간을 버티고도 마지막 피트스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2016년 르망 24시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줄곧 1위를 달리던 토요타 5번 차량이 경기 종료를 단 5분 남기고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눈앞에서 우승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커기가 나올 때까지 절대 안심할 수 없죠. 이게 바로 르망24시가 완주 자체만으로도 박수받는 극한의 레이싱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고의 레이스에 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네시스는 세계적인 브랜드들과의 경쟁을 통해 네고레이스 기술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네시스 마그마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올 시즌부터 WEC 하이퍼카 클래스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올해카 셰시 기반의 제네시스의 터보 V8 엔진이 탑재된 GMR 원 차량 2대를 출전시키고 있죠. 드라이버 라인업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7번 차량에는 앙드레 로테러, 피포 데라니, 마티스 자우베르가 탑승하고 19번 차량에는 마티우 자미네, 폴루 샤탕, 다니 훈카델라가 탑승합니다. 특히 앙드레 로테러는 르망과 WEC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며 피포 데라니 역시 스포츠카 레이싱에서 검증된 드라이버죠.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스파 6시간 레이스에서 17번 차량이 무려 8위에 오르며 WEC 데뷔 단 2경기 만에 역사적인 첫 포인트를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다음 타겟이 바로 세계 최고의 레이스 르망24시입니다. 한국 팬들로서는 당연히 제네시스가 여기서 좋은 결과를 내주길 바라겠죠. 하지만 르망은 그렇게 쉽게 허락되는 무대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레이스를 경험한 제조사들도 작은 문제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곳입니다. 24시간 경기는 변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제네시스가 신생팀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한다면 올 시즌 르망24시에서는 제네시스가 완주만 해도 정말 엄청난 성취가 될 겁니다. 이런 제네시스의 위대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올 시즌 처음으로 르망24시 중계 시청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가장 쉽게 르망24시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WEC 공식 중계 플랫폼인 WEC 플러스나 스포티비 나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WEC 전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스포티비는 이번 르망24시를 위해 24시간 논스톱 한국어 생중계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24시간 동안 계속 봐야 되는 거임?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살짝 망설일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네고레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 WEC에 입문한 분들은 보통 스타트 초반 1시간, 마지막 1시간만 챙겨보셔도 충분합니다. 르망24시도 비슷하죠. 르망은 길이가 긴 만큼 초반 한두 시간, 마지막 한두 시간을 중심으로 보되 중간의 경기 상황은 할 일하고 잠도 자면서 잠깐씩 중계화면을 통해 확인하거나 SNS를 통해 올라오는 하이라이트를 챙겨보셔도 됩니다. 특히 경기 시작 전 사전 행사와 스타트 장면은 매우 웅장한 만큼 무조건 챙겨보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수십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출발하고 하이퍼카, LMP2, LMGT3가 섞이며 초반 포지션을 잡는 장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볼만합니다.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일몰 순간 역시 르망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트랙의 색이 변하고 조명 하나 없는 어두운 트랙에서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순간 레이스의 긴장감도 달라집니다. 해가 슬슬 모습을 드러내는 일출 시간대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햇살이 서킷을 밝게 물들이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지만 사실상 경기의 3분의 2가 겨우 지난 시점인 만큼 이 시간대부터 드라이버의 체력, 차의 내구성, 팀의 집중력이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대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두 시간은 꼭 놓쳐서는 안 될 필수 관전 포인트인데요. 22시간을 넘게 달린 뒤에도 순위가 바뀌고 차가 멈추고 전략이 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르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중계를 볼 때는 전체 순위와 클래스 순위를 구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제네시스는 하이퍼카 클래스에서 17번과 19번 차량이 달리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차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네시스가 어느 정도 페이스를 달리는지, 기존 강자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문제없이 스틴트를 이어가는지, 밤에도 안정적으로 달리는지를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WEC와 르망의 매력에 빠지게 되죠. 르망24시는 가장 오래 버티는 차와 팀, 그리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 극한의 무대에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모터스포츠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만든 자동차 브랜드가 어느덧 세계 최고의 위상을 가진 레이스에서 세계 최고의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면은 한국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분명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과연 이번 르망24시에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위대한 도전을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